올 10월 애플 TV 플러스에 공개되며 잔잔한 화제를 모은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해녀들인데요. 해녀가 된다는 것은 소명이라. 이 작품은 서구권에선 생소한 우리의 전통문화, 해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해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 해녀들의 삶과 전통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담아냈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영상미로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한 점이 큰 호평을 받았죠. 작품 외적으로는 2014년 최연소 노벨평화사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가 제작에 참여한 점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개 후 로튼토마토 97%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해외 유력 매체에서 리뷰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024년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는 아시아 감독 또는 아시아 관련 컨텐츠를 제작한 작품에 수여하는 넷팩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타임은 이 작품에 대해 이 다큐멘터리는 제주도의 해녀들을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그들의 전통과 현대적 도전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저 이버트 사이트에서도 비슷한 평가를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마지막 해녀들은 제주도 해녀들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한 작품으로 그들의 전통과 현대적 도전을 아름답게 담아냈다 라고 평했죠. 오늘은 이 다큐멘터리를 다룬 영국 BBC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 제목은 한국의 실제 인어들이 어떻게 말랄라에게 수영을 배우고 싶게 만들었는가. 기사 외에도 금일 클립에서는 마지막 챕터에서 로튼 토마토 사이트에 올라온 여러 평론가들의 짧은 평들도 아울러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 인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면 어떨까? 다만 물고기 꼬리는 잊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인어는 바다 깊숙이 잠수하며 하루에 수십 번씩 바닷속에 들어가 몇 분간 숨을 참을 수 있는 여성들이다. 이들은 한국 제주도의 해녀들로 산소통 없이 자유롭게 잠수해 수산물을 채취하는 전통을 수세기 동안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60대에서 80대에 이르는 이들의 전통과 생활 방식은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젊은 세대 중 해녀를 이어가려는 이들이 줄어들고 바다 환경도 눈에 띄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계 미국인 영화 제작자 수킴은 노벨평화사 수상자인 말랄라 유사프자이와 협력해 이 한국의 해녀들을 다룬 마지막 해녀들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한국 이민자의 딸로 미국에서 태어난 킴은 어린 시절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해녀들을 처음 접했다. 영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녀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대담하고 활기차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그들은 목소리도 크고 때로는 싸우기도 또 때로는 즐겁게 웃기도 하면서 스스로의 위치를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 에너지와 분위기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해녀들은 제가 동경하고 닮고 싶어 했던 한국 여성의 한 모습이었어요. 영화의 제작자로 참여한 말랄라는 이렇게 설명한다. 해녀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이들이 곧 마지막 세대가 될 거라는 사실에 놀라 바로 참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영화는 해녀들이 수학 시즌 동안 고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따라가며 그들의 물 안팎에서 직면하는 도전을 조명한다. 해녀들은 매일 아침 6시에 잠수를 시작한다. 몇 분간 숨을 참았다가 물 위로 올라오고 다시 잠수하는 과정을 바다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약 100번 정도 반복한다. 이들의 체력 수준을 상상해보라. 해녀들은 4시간 동안 채취 작업을 하고 그 후 3, 4시간 동안 조개를 손질하며 하루 일과를 보낸다. 어떤 해녀들은 하루에 7시간까지 바다에서 보낼 때도 있다. 전통적으로 남성의 역할이라 볼 수 있는 이런 일을 오랜 세월 동안 여성들이 맡게 된 데에는 여러 이론이 있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거친 바다에서 어선으로 어업을 하다 많은 남성들이 목숨을 잃으면서 남성 인구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여성들이 점차 이 일을 이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킴은 해녀 공동체가 매우 폐쇄적이라 접근하기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들은 어촌 마을에 살면서 제주 시내와는 잘 교류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했어요. 자신들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아무도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킴은 해녀들에게 그들을 불쌍하게 보거나 노년에 일하는 것을 동정하지 않을 것이라 안심시켜야 했다고 덧붙였다. 해녀들은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강하다고 믿고 있으며 일을 함으로써 힘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킴 감독은 해녀들에게 그들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는 이분들을 불쌍한 할머니로 묘사하지 않겠다고 약속드렸죠. 당연히 저는 그녀들을 영웅으로 보았으니까요. 그 이후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해녀들이 현재 직면한 위험들은 매우 크다. 너무 위험한 직업이라 보험이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이제는 바다와 해녀들의 생계도 위협을 받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얕은 수심에서의 해양생물이 줄어들고 있으며 산소통 없이 더 깊이 잠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 영화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되는 것에 대한 해녀들의 항의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문제로 인해 해녀인 장순덕 씨는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원회에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해녀들은 해양 생물을 채취하면서도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시기에만 수산물을 채취하도록 규제를 따른다. 또한 해녀들이 산소통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숨을 참으면서 자연스럽게 채취할 수 있을 만큼만 수확하게 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킴 감독은 설명한다. 이는 남획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위협은 해녀 내면에 있으며 점점 더 적은 숫자의 젊은 여성들만이 이 힘든 직업을 택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에 해녀 숫자를 늘리기 위한 훈련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수강생 중 실제로 해녀가 되는 비율은 5%에 불과하다. 하지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영화는 소셜미디어에서 인기를 얻은 또 다른 섬 출신의 젊은 여성 2명을 소개한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시간을 조종할 수 있는 유연한 근무 시간의 장점을 강조한다. 이들 중 한 명은 해녀가 되기 위해 30세에 수영을 배웠다. 나이든 해녀들은 축제와 시위에서 이 젊은 해녀들을 만나며 이들을 우리 아기들이라고 부르고 젊은 해녀들은 이모님이라고 부르며 따뜻한 유대감을 나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이 해녀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 해녀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조직적 억압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등 세계 곳곳에서 여성들이 함께하는 집단적 활동이 떠오릅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보는 소녀들이 자신을 믿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산소 없이도 2-3분 동안 물속에 있을 수 있는 자신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다음은 로튼토마토 사이트에 올라온 비평가들의 평가입니다. 마지막 해녀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 내려온 존경받는 전통에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러나 이 전통은 기후변화, 오염, 그리고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나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좋아한다. 그리고 마지막 해녀들은 감정적으로 깊이 다가오는 여정으로 이 용감하고 고귀한 바다 여성 전사들의 보전을 간절히 응원하게 만든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 대부분은 60대에서 70대이며 그중 일부는 그보다도 나이가 많다. 영화는 이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려줄 때 가장 강렬하게 다가온다. 이 영화는 이 여성들을 완벽히 기린다. 그리고 친밀하면서도 세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다. 허나 다 보고 나서야 비로소 이 영화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게 될지 모른다. 마치 파도가 밀려오듯 마음에 깊이 스며드는 매력이 있다. 정말 대단하다. 전 세계 사람들의 의미 있는 삶과 전통을 엿볼 수 있는 이런 영화가 있다는 건 정말 큰 특권이다. 안타깝게도 해결책은 제시되지 않고 다만 이식을 촉구하는 데 그친다. 이 영화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삶의 방식을 아름답게 담아낸 우아한 묘사로 남아있다. 반면 그 안에서 빛나는 여성들의 생명력은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들은 정말 영감을 주는 존재다. 매혹적이다. 정말 매혹적이다. 조금 길긴 하지만 괜찮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해녀라는 존재에 대해 신선하고 그들의 강렬한 삶에 대해 놀라워하는 평들이 많습니다. 아울러 뛰어난 영상미가 매혹적이라고 말하는 평들도 흔히 볼 수 있는 평가입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한국의 해녀라는 유산을 이렇게 세계적으로 조명해준 점이 좋았는데요. 다만 우리 스스로는 왜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는지 생각해보게 하는 작품이기도 했습니다.